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인덕 국토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영산공원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어요. 네, 어떤 그렇죠. 논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이민찬 위원장.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는 답정너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용산공원 특별법,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금은 이 공원 자체를 보존해서 공원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그 공원 본체 부지 중 일부를 이제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 부지 자체가 군부대 부지였잖아요. 네. 미군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용산 공원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앞에 있는 그 어린이 정원을 떠올리실 텐데 네. 그 어린이 정원 굉장히 일부예요. 아. 나머지 미군 부대가 철수하고 난 그 이후에 있는 그 부지들도 네. 공원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죠. 법으로 네. 공원화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산지에 있는 캠프킨 부지, 네. 삼각지에 있는 그 부지, 네. 그리고 수송부, 네. 그리고 유엔사 부지를 개발을 해서 네. 거기에 있는 비용으로 그 공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국토부의 논리는 일부 공원화가 공원이 훼손된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공원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은 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훼손된 부지를 개발하겠다.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공원은요, 미군 부대가 다 철수하고 나면 네. 환경 영향 평가나 토지 정화 작업을 마친 다음에 네. 점진적으로 공원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공원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훼손된 부지, 공원이 안 된 부지를 개발하겠다. 그 논리라면 용산공원 전체를 다 개발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고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접근법 자체가 맞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해서 훼손하다 보면 네. 공원의 녹지축이 무너지고 네. 공원의 큰 그림의 자체가 무너진다. 네. 여기에서 찬성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인터넷상에 이런 사진도 돌아다녀요. 그림도. 세계가 찾는 국중박 아파트로 가리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국중박을 못 가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려고 하면 네, 너무 많죠. 많아가지고 외국인이나 뭐 지금 저기가 너무 핫해져가지고 못 가봤는데.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방문객이. 예. 근데 이 국중박에서 남산을 바라보는 뷰 그리고 뭐 캐대언에서 나왔던 거기 좀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거 물론 여기 다 이제 뭐 반대하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그 민주당의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땅이 부족하다고 너희들이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 건데 왜 반대하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빈 땅에 다 짓죠 뭐. 예? 빈 땅에 다 지으면 되잖아요. 그 논리라고 하면 네. 그냥 유휴부지에 전부 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돼요. 음, 그런데 네. 그 이후의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서울에 공원 하나 없이 임대주택, 빼곡한 임대주택이 전체를 다 서울을 다 들어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싶어하는 수도 서울일까요? 네. 그게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고 도시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걸까요? 네. 아니죠. 네. 도시에는 산업 기능도 있고 업무 기능도 있고 주거 기능도 있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산에서 이어지는 녹지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녹지축 한 가운데 용산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이 이재명 정부의 접근법부터가 달라요. 굉장히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러면 공원이 훼손된 곳에 임대주택을 짓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접근을 해요. 네. 그러면 그곳이 어디죠?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곳이 어디죠? 마스터 플랜은 나왔나요? 그거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전체 부지가 이런데 앞으로 우리가 용산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고 공론화에 들어갔어야죠. 아무런 청사진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짓겠다. 그러면 어디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다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어린이 정원 포함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가용한 부지들이 이미 있습니다. 네. 권영세 의원님이 제시한 곳이 네, 뭐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리단길에 있는 재정관리단이나 네. 한국은행 숙소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가용한 부지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제시를 해줘야죠. 그럼. 아. 먼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미 근거 법령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 법을 바꿔서 가장 쉽게 만들겠다. 이것은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나 미래 청사진보다는 이미 내 임기 내에 착수하는 물량만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근시안적인 접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산공원 근처에 살고 계시고 또 30대이시고 네. 30대인가요? 40대인가요? 네, 하여튼 30대. 30대 원래 삼촌들이 조카 나이 매번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몇 항상 몇 살이었지? 살이요? 맞아요. 가끔 명절 때마다 물어보잖아. 너가 똑같은 올해 거예요. 40대가 되시려면 1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 역시 최고예요. 그건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니 근데 우리 진짜 근처에 살기도 하고 계시고 이제 30대로서 이러한 그 주거 특히나 이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2030 세대의 불만이 이거 주거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청년 주거 현실을 이재명 정권이 외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영산구 주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요, 임대주택에 살다 보면은요, 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약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이제 값싼 가격에 이제 장기간 살다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자산이 형성되는데 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광진구인가요? 거기서 임대주택 20년 다 사신 분들이 아, 나 이제 그렇죠. 못 나가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강동구. 아, 강동구인가요? 거기에 그 가격에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근데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출 풀어가지고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내가 대출 뭐 몇십억 받아서라도 강남을 간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도 좋죠. 임대주택도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임대주택만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크게 관통한 사안이 있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의도 공원도 있고 뭐 서울숲도 있고 네. 보라매 공원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용산 공원도 있어요. 네. 근데 왜 하필 용산 어린이 공원이냐, 용산 공원이냐 했을 때 국회의원들을 보자고요.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아. 용산만 이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리고 사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뭘 내세웠냐. 네. 그러니까 기본주택 100만 호 뭐 네. 이런 거. 네. 기본주택 331만 호인가 이런 걸 내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용산공원이 너무 적합한 부지거든요. 네. 부지도 넓고 아무것도 없고 본인들이 100만 호 공급했다라고 지금 뭐 10만 호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왔던 그런 정책적인 연결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우리 타이거님이 그렇게 주택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주택 공급할 땅이 모자라면 용적률이나 제초안 풀어줘라.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역시 타이거님은 정말 맞아. 아주 현자야. 한번 불러야 실제로 저도 그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게 어떤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성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뭔가 건축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용적률이 안 나오면 안 나와야지. 나라에서 캡 씌워놓고 너네 이거 기부 체납하면 풀어줄게. 네. 너네 이거 뭐 조금 하면은 풀어줄게. 이거는 사실은 좀 속되게 얘기해서 그 재개발하는데 삥 뜯는 나라가 삥 뜯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삥을 뜯기는데 어떻게 사업성이 좋을 수가 있으면 재개발이 잘 추진이 될 수 네.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평소에 안 그러다가 뜬금없이 꺼내온 이 개발 논리에 대해서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한 것 같이 이게 지금 본인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준비도 안 놓고 내놓은 티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논리대로면 서울에 아직 지금 안 풀린 그린 벨트도 많이 있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개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제 난개발 좀 그만하자라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도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낮은 산은 돌려 깎아봐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개발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금 서울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왜 서울 중랑구, 노원구 이런 데가 집값이 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 중간에 이렇게 산이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안 좋은 건데 그 산이 되게 낮거든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 엄청 먹겠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주택 공급만 생각하면 그거 돌려서 깎고 거기다 세우면 돼요. 근데 안 그런 돼요. 얘기는 안 하잖아. 우리 중랑교 의원이 서영교 의원이 있어요. 안 돼요. 맞습니다. 딱 그 지역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 논리를 꺼내온 건 좋은데 네.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왜 다른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을 너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임대주택으로 하겠다는 거 정도만 비판을 하고 네. 이 논리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본인들이 네. 나중에 야당이 됐을 때도 그대로 지켜간다면 전 지지해줄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고 지금 청와대와 여당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 계략이다.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을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신조 대변인. 본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공작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캠프킴 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20년에 부지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군부대가 있었던 부지에는 분명히 토양이 오염돼 있다라는 게 있고 네.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제가 보기에 본인들 정권 안에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일부러 전 용산공원을 던졌다고 봐요. 서울시에서 반대할 게 뻔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순이에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네. 주택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고 폭탄을 떠넘기려고 하는 목적 그 이상도 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용산공원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2007년에 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부지는 아무것도 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야 용산공원이라도 우리가 개발을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그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정리가 끝난 사안입니다. 전직 민주당 정권에서 했었던 개발 원칙마저도 네. 지금 본인들이 어기는 거예요.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또 제가 지난 대선 공약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용산공원 개방하겠다라고 맞아. 하면서 네.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네. 견줄 수 있는 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본인이 해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용산공원을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상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놓고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용산공원을 꺼내 들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용산공원을 개발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시급한 사안이냐? 더 시급한 문제들, 오히려 더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책들을 외면한 채 용산공원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은 네. 결국에 야당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네. 특히 차기 강력한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의 잘못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그 레토릭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굉장히 비열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뭐 100% 이제 앞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앞으로 대선 하긴 되게 쉬울 것 같아. 정책팀에서 그쵸. 만들기는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코스피 10,000포인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저는 아님 말고. 부동산 아님 말고. 세금 예. 전면 감액 아님 하면 말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 너무 반복이 돼서 그런데 이게 공약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아니 근데 비공짜. 근데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 같고 맞아요. 근데 네. 방금 말도 웃긴 게 네. 오세훈 시장님이 뭔가를 공작을 펼친다고 말하면은 본인들이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뭔가 뭐 전파 같은 걸 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용산 개발 얘기를 꺼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책임을 항상 상대에게 미루는 이 야당 때 버릇이 여당이 맞아요. 되고 나서도 네. 안 변한 것 같아요. 옛말에 돼지 눈에는 세상 삶을 모든 게 돼지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공작질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자꾸 밀어붙이는데 서울 시민들은 현명하십니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오히려 민주당 정권이 지금 굉장히 차기 대권 혹은 다른 선거들을 앞두고 탓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식의 술수를 펼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전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지금 논의에. 네. 임대주택을 우리가 이렇게 한 곳에 대규모로 짓는 것 자체가 요즘 추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셜 믹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네. 그게 그 논의가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한 곳에 지었을 때 부작용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어요. 또 하나가 그럼 이걸 누가 시행을 할 거죠? LH가 할 겁니다. 네. LH가 하게 되면 그 부채 또 LH가 온전히 떠안게 돼요. 만약에 이걸 민간에서 위탁하게 짓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공론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정치적 프레임과 세대 계열 양상으로만 추진하고 있는 게 너무 이재명 정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참석을 했었을 때 재건축 완화를 조금 그 기조로 하는 어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집값을 뭐 폭등시키는 요인을 줘서는 안 된다 시장에. 네. 폭등이 이미 본인이 다 시켜놨어요. 진짜 엄청 이미. 올랐어요 지금. 예, 그리고 아니 뭐 남말하고 있어. 이상 자기가 한 건 기억이 안 나는지 남말을 하고. 존재 자체가 폭등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민주당이 취임하면 그렇지. 올라요.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들썩들썩하지.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생각해야지.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용산에 임대주택 2만 호가 들어오는 것이 과연 공급 정책. 우리가 지금 공급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 시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임대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매수 시장과 임대 시장은 엄연하게 구별이 돼 있는 시장이에요. 맞습니다. 이 차원이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수요층이 다르고. 그래서 임대주택 2만 원을 짓는다고 해서 매수 시장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좀 자기당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개발 이런 걸 굉장히 죄악시하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익이 마치 뭔가 불법적인 뭔가 잘못된 이익인 향해서 그러면서 뭐 환수한다더니 뺏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던 건데 네. 본인들이 이제 개발 논리를 얘기하려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기하신 것 같이 개발을 해서 임대로 주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본인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임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무슨 뭐 청년 임대, 공공 임대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럼 결국 그거 다 싼 값에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싼 값에 주는 가격을 낮추는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거죠. 이거 국가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행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워요.